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원 TV입니다.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한민국 군에서 보낸 이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전단을 뿌렸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자, 저는 평양 무인기가 북한의 자작극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 이번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좀 의심나는 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대변인이 밝힌 데 따르면 세계가 공인하는 군사적 수단인 무인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으로 이미 규정을 해 놓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권이 이제 침해가 됐는데, 그 주권이라는 개념은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에서 제시했던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별개의 다른 국가 대 국가의 영역으로 지금 주권이 침해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목할 점은 세계가 공인하는 군사적 수단이 무인기라는 표현이거든요. 즉 국제법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이 추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대응을 했을 경우에 자신들은 국제법에 근거한, 즉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군사수단이 무인기 도발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정당하게 이러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포석을 깔아두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공인하는 군사적 수단인 무인기에 의한 중대 주권 도발 사건으로 이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과학적으로 규정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추락된 적 무인기에서 비행 조종 모드를 완전 분해해서 비행 계획 및 비행 이력 자료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했다. 진짜 자기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모든 도발의 책임이 한국 군사 깡패들의 가장 저열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분명히 드러났다. 즉 지금까지는 굉장히 모호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 거다라고 명확하게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10월 8일 날 이 북한에 침입했다가 추락된 무인기의 비행 자료 번호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정치 선동 오물 살포 계획과 살포한 이력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의문인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살포한 이력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10월 8일 23시 25분 30초에 백령도에서 이륙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백령도에서 이제 해상을 넘어서 평양 수도 상공에 침입했다라는 것이 해명이 되었는데, 자, 정 무인기가 10월 9일 1시 32분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 역사 상공에, 그리고 1시 35분 11초에 국방성 청사 상공의 정치선동 오물을 살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여기에서 지금 북한이 비행 이력을 공개하면서 분단위별로, 초단위별로 이 무인기가 어디에 떴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여기에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외무성과 국방성 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하나, 북한이 처음에 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고 얘기를 했을 때 조선노동당 본부청사, 그러니까 김정은이 직무를 보는 그 본부청사 상공에 10월 9일 날 떴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지금 이 이력에 공개한 데에는 본부청사 이력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본부청사, 여기에 북한이 공개한 게 보면 뭐 위도나 경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위치가 나오는데, 사실 김정은이 직무를 본다는 그 본부청사는 위치가 다 공개됐습니다. 굳이 그 본부청사의 주소를 숨기기 위해서 이번 이력에 넣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본인들이 제시했던 본부청사 그 상공에 나타났다라는 이력은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대별로 너무 자세하게 제시를 했죠. 왜냐하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오점이 하나 발생하는데,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기자회견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대사관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무인기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12시 30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무성 청사와 이 국방성 청사는 1시 35분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러시아 대사관과 외무성이 있는 곳은 불과 차로 10분 내외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1시간 동안이나 계속 여기에서 돌았다라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서로 지금 시간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제 발표한 이 최종 조사 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 즉 이 평양의 무인기는 무조건 대한민국 군부가 보냈다라고 북한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처음에 북한이 주장했을 때 북한, 대한민국 군부가 보냈던, 민간단체가 보냈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군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증거 자료들을 보면, 무인기의 침입 목적이 반공화국 정치 선돌옴을 살포이며, 이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체 그 시행자가 명백히 괴뢰 한국군 깡패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무인기가 병영도에서 떴다면 이력이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민간단체 군부라고 명확히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령 북한의 주장대로 이게 병영도에서 뜬 무인기가 북한의 상공에 이러한 이력대로 나타났다면 민간단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게 꼭 군부로 이렇게 지칭을 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이미 대한민국 군부가 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반공화국 정치 선동을 목적으로 국방성과 외무성, 심지어는 김정은이 직무를 보는 본부 청사까지 보냈다. 그 명분을 지금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짜여진 각본 아래에서 도발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방성 대변인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최후의 경고는 이미 내려졌다라고 재상 강조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주권 침해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에 모든 환환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환환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지금 이 발표대로라면 백령도를 의미를 하겠죠. 왜냐하면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떴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번에 우리가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띄우지 않아도 지금까지 띄운 적도 없겠지만 지금 계속 자작극이니까요, 평양에. 다음에 북한의 수수는 자, 이제는 우리가 당연히 하지 않더라도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또 띄워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기에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은 김정은이 제시했던 두 개의 국가, 즉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부분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발의 책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건데 경의선 육로 폭파하면서 영토 부분 명확히 했고 또 무인기가 지금 영공을 침입했다라는 것도 명확히 했죠.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서해 NLL입니다. 이 부분, 영해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병영도상이 바로 서해 NLL의 가장 민감한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의 최고조의 단계, 즉 병영도 인근 서해 NLL 해상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분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인기 도발은 세계가 인정한 군사적 도발인데 자신들의 주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주권 침해라는 것은 영공과 영해, NLL 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당하게 군사적 대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대응을 통한 이 남북관계의 긴장의 극대화를 북한 내부적으로 계속 강조해서 대적관을 확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에 김 여정이 담화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출현하였으며 윤계례를 비난하는 삐라가 살펴되었다. 자, 이 대통령을 또 윤계례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군부나 개별단체 또는 그 어떤 개인이 무인기를 날린 사실은 없으며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군은 여기에 확인해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비꼬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정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더
노론 서울의 들깨무리들이 어떻게 계급품을 물고 지저대는지 딱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김정은과 김여정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남북관계를 끌고 가고 있는지 정말 너무나도 포악한 이 정권의 극악무도함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수십만의 청년들을 수해복구 현장에 내몰려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24시간을 수해복구 현장에 일을 하도록 청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140만의 청년들이 자원했다고 선전하면서 그 가운데 실제로 지금 만여 명에 이르는 북한 군인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파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천 명 정도가 지금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90% 이상이 여기에서 총알바지로 그냥 사망할 거다, 목숨을 잃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적입니다. 자, 오로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낸 거 명분 없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야욕에 의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한 거고, 어떠한 세계적인 정세 누구도 이 전쟁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김정은이 청년들을 팔아넘긴 겁니다. 목숨값으로 뭘 받았습니까? 결국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청년들을 사주로 내몬 거거든요. 이렇게 잔인무도하고 포악한 정권이 대한민국에서 무인기를 보내서 자신들을 침략했다라는 명분을 지금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군사적인 도발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김정은과 김여정에 대해서 정말 규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비인도적인 처사로 저렇게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이러한 독재 집단에 대해서 도대체 규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까? 심지어 군인 출신 탈북민들이 자신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달라, 심리전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갈 수 있으면 저도 보내주십시오. 군사적인 도발과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단 하나,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탈북민들에게는 자기 아들, 가족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상으로 보면 그들이 파병한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반도 정세, 나아가서 세계 정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고 한국의 정치권은 지금 정쟁에 여념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자, 지금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인 도발에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서해상에서 군인들,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우리는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이 연평도와 병영도를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이 군 장병들을 만나면 지난 연평도 포격 이후에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북한이 도발하면 어떠한 응징도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섣불리 판단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오히려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우리 정권이 쓰고 있는데,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오판하지 않기를 바라고, 김정은과 김여정 본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반도를 지금 군사적인 대결 구도로 만들어내고 북한 주민들을 억제하고 있는 이 대결 구도를 하루빨리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